안녕하십니까, 이승훈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심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생기는 증상들, 얼굴이고 몸이고 간에 모든 것들이 막 고갈이 되고 열이 위로는 뜨고 밑으로는 차가워지고 저리고 시리고 다리 아프고 오만 질환들이 다 생길 수 있습니다. 심장은 혈액을 보내주는 장기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세포들, 우리 몸 안에 혈액을 받지 않고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세포가 없어요. 혈액이 안 들어왔다, 다 고장나요. 모든 게 다 고장나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다른 원인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심장을 튼튼하게 하면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은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이 약해졌어요. 이 심장이 약해진 걸 보강하는 게 내거 가서 심장 관련 약 먹거나 스텐트 심거나 혈압약 먹거나 불안하면 신경안정제 먹거나 고지혈증 약 먹거나 이런 약들로 주로 대처를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좀 들어요. 그런데 약들이 개수도 늘어나고 이 약 저 약 계속 늘어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이 약을 먹어서 해결이 된 사람이 있어요? 이 약들을 끊은 사람들이 있냐고. 계속 먹으면 먹었지. 이게 치료제냐고. 치료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약들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혈압약 같은 경우에 심압을 줄여서 혈관이 터지는 걸 막아줘요. 그래서 뇌졸중이나 뇌출혈이나 이런 걸 막아주겠죠. 근데 심압을 줄였다. 심장이 강하게 뛰거나 너무 많이 뛰거나 혈관을 확장시키고 심장에 부담이 안 되게 혈류에 포함된 수분을 빼버리고, 즉 모든 게 이제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혈압약이 작용을 해요. 왜? 높은 압력에서 혈관이 터지는 거, 그거 한 가지를 막을 목적이에요. 근데 심장이 왜 비대해지고 힘들어하면서 더 많이 뛰고 불안정해졌을까요? 혈류를 못 보내니까 얘는 더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혈류가 부족해졌는데 심압을 줄였어요, 혈압약으로. 그러면 말초순환은 점점점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질환들이 더 심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혈압약을 계속 먹고 있을 때. 왜? 근본적인 문제 해결 아무것도 안 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약해진 심장을 근본적으로 좀 다시 일으켜 세우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아까 심장이 약해진 원인들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결국 내가 살아온 방식에 의해서 심장이 약해졌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무리한 생활들을 했기 때문에 얘가 원래 나이보다 좀 더 빨리 안 좋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삶의 방식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내 삶의 습관, 방식, 이거 전체를 교정하지 않으면 얘를 다시 튼튼하게 못합니다. 습관, 방식, 내가 맨날 행동하는 거, 그거예요. 그게 야금야금 나를 갉아먹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습관? 가장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식습관이겠죠. 또 어떤 습관? 운동 습관이 있겠죠.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거. 또 중요한 거, 심장이랑 관계된 중요한 습관, 수면 습관. 또 중요한 거, 사고방식이에요. 자, 하나씩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짚어드릴게요. 식습관. 식습관은 제가 늘 강조하는 거, 규칙적으로 먹어라. 불규칙하게 먹고 소화액을 자꾸 낭비하고 소모시키는 행동으로 인해서 내 몸의 중요한 체액을 자꾸 잃어버립니다. 과식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규칙적으로 적정량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이것만 해도 몸 안에 어떤 무리된 사이클, 혈류에 부담을 주는 요소를 많이 줄일 수가 있고 좋은 혈액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공급해 줄 수 있고, 내 혈액에 부담이 되는 노폐물이 될 만한 음식을 안 먹는 습관을 가지면 굉장히 이득이겠죠. 좋은 음식, 항상 말하지만 신선한 음식이 좋은 음식이에요. 그리고 적정량, 과식하지 않는 거. 너무 적은 양을 먹는 것도 문제예요. 나한테 맞는 적정량이란 것은 운동에 비례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좀 야위였어. 그럼 운동을 많이 해서 더 먹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내가 좀 뚱뚱해. 그러면 운동량을 늘리고 탄수화물을 줄이고 채소를 늘리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시간 맞춰서 먹어야 되고. 이것만 해도 심장에 엄청 도움이 됩니다. 운동 습관. 심장은 근육이에요. 평생 죽을 때까지 멈추면 안 되는 근육이에요.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얘가. 쉬지 않고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심장을 도와주는 방법이 있어요. 내 몸에 있는 근육을 사용하는 거예요. 팔, 다리, 두꺼운 근육들을 사용을 하면 이 주변에 있는 혈관들이 펌핑이 돼요. 펌프가 되고, 주변에 있는 림프에 고여있는 노폐물들이 근육에 의해서 쥐어짜져요. 그 노폐물들이 자꾸 혈류를 통해서 내 몸 밖으로 빠져나와서 내 몸을 청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근육 수축에 의해서 심장이 수축해야 될 압력을 배분을 시켜줍니다. 내가 많이 움직여주면 얘가 움직이는데 훨씬 수월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장 자체도 우리가 심박수를 높이는 운동을 자꾸 반복함으로 인해서, 숨차는 운동을 계속 반복함으로 인해서 트레이닝이 돼요. 처음에는 심박수 120만 돼도 숨이 차가지고 견디지를 못해요. 근데 그걸 반복적으로 120을 계속 노력을 하다 보면 125 가도 괜찮아져요. 130 가도 괜찮아져요. 나이가 들면 그 한계치가 자꾸 낮아지지만 낮아지지 않게 계속 유지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나이가 들면 심장이 약해졌다고 숨차는 운동을 안 하고 걷는 것만 하고 심장이 그렇게
사용되는 운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뭐 다칠까봐. 물론 다치는 운동을 하면 안 되지만 다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심장을 사용하는 운동을 찾아내서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제가 취미로 카약을 하고 있는데 이게 노 젓는 운동이거든요. 노를 이렇게 막 저어요. 이걸 왜 시작하게 됐냐면 제가 무릎 부상을 입었어요. 운동을 하다가. 그래서 뛰는 게 안 되고 걷기밖에 안 되니까 딱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운동을 많이 하던 사람이 운동량이 확 줄었을 때 혈관이나 심장의 활동이 줄면서 몸에서 염증을 제어를 잘 못하는 걸 운동을 많이 해본 사람은 느껴요. 그렇게 이제 몸이 안 좋아지는 것을 몇 개월 느끼다 보니까 안 되겠다. 무릎을 안 쓰고 할 수 있는, 무릎이 내가 그때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자전거도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패들링 스포츠를 한번 해보기로 작정을 하고 한 지금 1년째 하고 있는데, 패들링을 제가 거의 1시간 반씩 쉬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실력이 조금 올라가서 1시간 반씩 쉬지 않고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심장 박동수가 120, 130, 140에서 계속 트레이닝이 되면서 심장이 굉장히 튼튼해져요. 점점 더 견디는 시간이 길어져요. 예전에는 뭐 이렇게 해도 10분씩 밖에 못했어요. 근데 계속 늘어나서 지금은 물만 있으면 뭐 1시간 반이건 2시간이건 상관없이 계속 할 수 있어요. 심장의 능력이 떨어지지 않게 어떤 운동이든 찾아서 계속 나의 지속 능력, 숨 차는 운동을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까. 숨도 안 차는 걷기 운동을 내가 1시간을 하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더 강도를 높여서 운동을 찾아내야 되는데, 제가 환자들한테 가장 간단하게 추천하는 게 계단 오르기예요. 계단 오르기를 안 하는 사람은 한 6층까지만 올라가도 숨이 헐떡헐떡 차요. 그렇게 6층까지 올라가면 다음에는 반복을 하면 7층 올라가지고 뭐 12층 올라가지고 자꾸 늘어나요.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내가 더 쉬지 않고 얼마나 더 많은 계단을 오를 수 있냐가 내 심장의 능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수면 습관. 심장이 안 좋아지면 수면이 안 좋아지고, 수면이 안 좋아지면 심장이 안 좋아지고, 수면은 심장이랑 아주 직결된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에요. 이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분들 많아요. 저한테 오면 제가 잘 치료를 하기는 하는데, 수면제에 아주 의존이 심한 분들은 쉽지 않은 상황에 있는 분들도 많아요. 수면을 바꿀 때 수면에 자꾸 집중하면 안 돼요. 자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절대 잘 수 없습니다. 수면은 뭐랑 연관이 돼 있냐면 요거랑 딱 연관이 돼 있어요. 제가 예전에 운동을 좀 모르고 잘못해서 몸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어요. 당시에 제가 야간 진료 같은 걸 하면서 늦게 맞춰서 러닝을 11시에 밤늦게 막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밤늦게 막 뛰고 나니까 심장이, 이 심박수가 올라가고 심장이 흥분돼 있잖아요. 잠을 못 잡니다. 잠이 점점 잘 안 들기 시작하면서 몸이 안 좋아지는 걸 딱 느끼겠더라고요. 밤에 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운동을 해라 했을 때 기준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수면 때문에. 운동은 아침 해 뜰 때 하는 거예요. 해 뜰 때. 나는 뭐 야행성이어서 아침 늦게 일어난다 어쩌고저쩐다,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럼 뭐 건강이 문제가 생겨요.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하는 시간은 가장 좋은 게 해 뜨는 시간. 자, 운동을 할 때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운동이 있어요. 예를 들면 새벽에 수영을 끊어서 운동을 한다. 그러면 시간 맞춰서 가면 되긴 돼요. 그거는 크게 영향을 안 받으니까. 근데 야외 운동을 할 때는 딱 해 뜨는 시간에 설정해놓고 그 시간에 나가서 운동을 하면 아주 좋아요. 여름이랑 겨울이랑 달라지겠죠. 겨울에는 조금 더 시간이 뒤로 늦춰지겠죠. 딱 몇 시다 이게 아니고, 여름에는 해가 일찍 뜨니까 5시 45분, 겨울에는 해가 늦게 뜨니까 7시. 그게 좋아요. 해 뜰 때 그 분위기, 그 기운, 그때 몸이 깨어나는 그런 경험을 하셔야 돼요. 왜 해 뜰 때 운동을 해야 되냐? 해 뜰 때 딱 움직이면서 활동을 하면 태양빛에 의해서, 그리고 내 운동에 의해서 멜라토닌 호르몬을 딱 잠궈요. 잠궈 놨다가 딱 해가 지면 다시 멜라토닌 호르몬을 내 몸이 분비해내요. 패턴, 사이클이 만들어지면서 수면의 리듬이 딱 조정이 돼요. 그래서 해 뜰 때 운동을 하면 수면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 이것 말고 사실 고칠 방법이 없어요. 심각한 수면 질환은. 내가 어제 늦게 잤는데 2시에 잠들었는데 깨니까 4시야. 잠도 못 잤고 너무 힘드니까 누워가지고 이제 시간 보내면서 침대에서 일어나는 거는 8시, 9시에 일어나. 이러면 안 돼요. 내가 몇 시에 잤건 아니면 밤에 잠을 설쳤건 해 뜨는 시간이 몇 시인지를 알고 그때 딱 일어나서 움직여요. 그날은 힘들더라도. 절대 낮에 눕지 말고 그날 잘 버텨줘요. 그러면 그 밤에 잠이 올 확률이 높아요. 심한 사람들은 하루 가지고는 안 되지. 며칠 그걸 반복을 해서 사이클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누구든 그 반응이 옵니다. 이걸 힘들지만 이걸 이겨내야 돼요. 또 사고방식.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 사고방식을 좀 바꿔야 됩니다. 많이 좀 안타까운 측면이죠. 어떤 사람들이 심장이 문제가 생기냐면 완벽주의자, 착한 사람, 자기 표현이 안 되는 사람. 완벽주의자는 만족을 몰라요. 만족할 때까지 자기 몸을 혹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장이 힘들고 피곤하겠어요. 적절하게 타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나 좀 나이가 들었을 때는 예전의 생각을 젊었을 때처럼 그렇게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낼 수 없습니다. 적당히 타협을 하고 내 몸을 좀 아껴야 됩니다. 내가 타협을 하지 않고 뭔가를 자꾸 이루려고 하면 결국 몸이 상합니다. 그래서
완벽주의를 계속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병이 생긴다. 그리고 착한 사람, 다른 사람한테 싫은 소리 못하고, 그리고 좀 기존의 질서에 저항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자기가 속으로 참는 거예요. 나만 참으면 되지, 나만 가만히 있으면 큰 문제는 없을 거야. 계속 본인이 참는 거예요. 참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해. 미덕. 참는 거 절대 미덕이 아닙니다. 착한 거 절대 미덕이 아닙니다. 자기 몸이 문드러집니다. 이거는 참으면서도 자기가 즐거우면 괜찮아요. 그런 분들은 충분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스러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잘못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조금 남한테 싫은 소리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싫은 소리를 하는 걸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좀 싫은 소리 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크게 달라지는 거 없어요. 내 자신이 달라지는 거 없어요. 나는 여전히 나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건 간에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한다고 해서 거기에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튼튼해야 돼요. 자기가 심장이 약하니까, 불안하니까 그런 거에 대응을 안 하고 피하면서 계속 이런 행동들이 쌓여 나가서 결국 더 자기를 옥죄고 있는 거예요. 물론 너무 약할 때는 피하는 게 제일 좋고, 조금 힘이 생겼을 때는 저항도 하고 표현도 하고 싫은 소리도 하고, 싫은 소리 들었을 때 무시도 하고, 이렇게 조금 소위 말하는 좀 쿨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장병이 안 와요. 남들이 하는 소리를 귓등으로 흘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주 튼튼해요, 심장이. 또 같은 얘기예요. 자기 표현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자기가 어떨 때 기분이 좋은지 이런 걸 관찰조차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이래야 되니까 내가 엄마로서 이런 행동을 해야지. 그러니까 규정이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사회적 구조, 주변의 시선, 이런 걸로 인해서 규정되어서 이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결국에는 조금 병이 됩니다. 힘들어져요. 왜? 걸맞지 않는 거거든요. 자연스럽지 않은 거거든요. 모든 어떤 표현이나 자기 생각은 나로부터 비롯돼야 돼요. 나로부터 비롯되는데, 조금 안 좋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은 사고방식이 좀 부정적이거나 걱정, 좌절, 이런 안 좋은 거에 많이 젖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부모로부터 받았던, 아니면 자기가 이런 걸 연습을 해서 맨날 이런 감정에 휩싸여 있든 간에 이런 게 기본 탑재가 돼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선택사항입니다.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할 거냐,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이런 생각에 휩싸여 있을 거냐, 이건 완전한 선택사항입니다. 그냥 내가 기분 좋기로 마음 먹은 순간 긍정적이고 모든 걸 즐기고 모든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기분 좋게 살아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순간 거기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보세요. 이게 많이 시달린 사람들은 진료실에 와서 엄청 얘기를 길게 하세요. 자기 어릴 때 얘기부터 합니다. 내가 둘째로 태어나가지고 언니는 첫째라서 사랑받고 막내는 귀엽다고 사랑받고 나는 둘째라서 관심도 못 받고 누군가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했지만 좌절을 겪고 항상 좀 불안한 상황에서 엄한 아버지 밑에서 엄청 얘기들이 많아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된 이유들. 와, 나는 그 스토리들을 들으면서 자기 속으로 그 스토리를 얼마나 반복을 했으면 이렇게 술술 나올까. 이걸 누구한테 얘기를 했든 아니면 자기 스스로한테 세뇌를 시켰든 너무 술술 나와.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자기의 불행을 이미 스토리화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술술 나와. 정말 쉬지 않고 제가 끼어들 틈이 없어요. 딱 진료실 들어오자마자 선생님, 제가 어떻게 태어나가지고 뭐 부모님은 어땠고 저쨌고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뭐 어쨌고. 와, 자기의 불행한 이유들, 그거를 아주 스토리화를 잘 시켜놨어요. 근데 그거 다 좀 지워내야 돼요. 좋은 걸로 많이 채워야 돼요. 내가 불행한 이유들을 되뇌이고 기억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해도 지금 이 순간이 정말 기분이 좋아야 돼요. 그냥 좋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설령 기분 나쁜 일이 있더라도, 내가 심장이 안 좋고 불안하고 불편하고 주변 사람들은 나를 도와주지 않을지언정 그 외부 말고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내 감정은 따로 있어요. 불안한 게 내 자신이 아니에요. 내 자신은 내가 설정할 수 있어요. 나는 내가 다듬어야 돼. 그러면 좋은 쪽으로 자꾸 다듬어야 돼. 내가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그걸 내 자신이 그렇게 형성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좋은 쪽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나쁜 쪽도 세뇌가 되고 습관이 되지만 좋은 쪽도 똑같아요. 좋은 쪽으로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 돼. 나는 기분이 좋아. 늘 기분이 좋을 수가 있어. 현재 힘들고 안 돼 있지만 그걸 연습을 자꾸 하고, 그리고 작은 성공, 작은 기분
좋음을 자꾸 모아야 돼. 내가 운동도 안 해봤고 운동도 하기 싫고 하니까 맨날 기분이 다운이 돼 있고 운동 가려니까 내일 가야지 했는데 내일 안 갔고, 나는 왜 마음만 먹고 실천을 못할까? 내 자신이 너무 싫고.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성공을 하고 기분 좋음을 연속되게 못 가져가는 거예요. 생각을 그렇게 깊게 하지 말고 그냥 행동으로 하나씩 모아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될 걸 아무 생각 없이 했을 때 엄청난 기쁨이 와요. 내가 할 수 있네? 해보니까 다르네? 내 몸에서 나타나는 변화들을 내가 직접 느껴야 돼요. 머리로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내가 해봤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내 자신한테 뿌듯해져요. 그런 감정들로 내 삶을 채워내서 계속 좋은,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감정 상태에 놓이게 만들었을 때 우리 심장이 튼튼해지겠지. 그리고 불안이나 좌절, 우울 그런 거에 시달리지 않으니까 잠을 훨씬 더 편안하게 잘 수 있겠죠. 그래서 내 자신 전체를 바꾼다. 이거 바꾸면 사람이 바뀌어요. 그냥 완전히. 좀 쉽지 않은 얘기들이지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씩 한 스텝 한 스텝 나갔을 때 분명한 즐거움이 있을 거니까 밟아 나가자고요. 저 역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이 뭔가 끝은 없어요. 와, 난 여기까지 올랐어. 그래서 난 여기서부터는 이제 쉴 거야. 이런 거 없어요. 죽는 그날까지 스텝을 밟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나한테 좋은 감정들을 쌓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위장 그리고 심장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위장보다 심장이 더 중요해요. 심장이 튼튼한 사람들은 위장이 잘 고장나지를 않고 위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신진대사, 순환 다 제대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면역력도 높고 질병에 잘 걸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심장이 고장이 나면 첫째로 위장으로 내려가는 혈류가 좋지 않기 때문에 위장이 활발하게 움직이질 않아서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해요. 소화가 안 되니까 영양소가 나빠지고 혈액의 상태가 나빠지니까 몸 안에 필요한 혈액이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고 모든 순환장애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 질환들이 50대 중후반, 60대가 되면서 혈관의 탄력도가 떨어지면서 급격히 이런 경향이 심해집니다. 제가 장상피하생 치료를 하면서 늘 강조를 하는 게 심혈관 기능이 약해진 사람들이 이 장상피하생이나 위축성 위염이 온다. 진액이 고갈되고 몸이 마르는 현상은 혈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나이에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어린 친구들, 젊은 친구들, 진액 고갈이나 심장 문제, 혈관 문제 이런 게 잘 안 생겨요. 혈관이나 심장의 능력이 젊을 때는 튼튼하기 때문에 보통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50대 중반에 들어서면서부터 혈관의 탄력도랑 혈관의 내경이 급격히 좁아지기 시작하고 그 좁아진 혈관을 통해서 혈류를 보내야 되니까 심장이 강한 압력으로 밀어붙여도 잘 통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심장이 커지고 비대해지고 힘들어지고 지쳐버려요. 심장이 분명히 문제가 생겼어요. 환자도 인지를 해요. 심장이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환자는 어떻게 아느냐? 되게 불안해져요. 두근두근거리고 불안해지고 걱정이 많아지고 잘 놀래고, 그리고 그런 불안정한 상황의 심장 때문에 잠을 깊게 못 잡니다. 얕은 잠을 자게 되고 자다가 다 깨버려요. 깨버리면 얘가 심장이 불안정하니까 말똥말똥해져요. 뭔가 안정되지 않고 불안정한 형태로 가서 수면을 다시 취하기가 힘들어서 깨면 못 자고 꼴딱 새버려요. 수면 장애가 생기니까 심장은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자꾸 체력이 고갈이 되고 피로가 회복이 안 되니까 밤에 잠을 못 자고 나서 더 피곤해지고 더 체력 떨어지고 이게 악순환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장이 계속 이제 약해지니까 감정 기복이 막 심해지고 기분이 좀 좋았다가도 금방 뚝 떨어져 버리고 우울한 경향이 점점 많아지고 공황장애, 뭔가 어떤 장소에 갔을 때 불안하고 사람들을 전에는 이렇게 쉽게 대했는데 점점 사람 대하는 게 어려워지고 불편해지고 그래서 자꾸 사람들을 멀리하게 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사회적 관계가 자꾸 단절이 되고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서 점점 더 감정 상태는 나빠지게 되거든요. 또 직접적으로 피부나 이렇게 몸에서 나타나는 반응들이 있어요. 혈관이 약해졌다. 툭툭 치면 혈관 안에서 출혈이 일어나요. 멍이 쉽게 듭니다. 그리고 피부에 빨간 반점들 같은 거, 혈관성 반점이거든요. 빨갛고 가렵고 핏줄 같은 것들이 막 생겨요. 또 안면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반응 중에 한 가지가 혈관이 약해졌을 때 안면에서 기미가 잘 발생을 합니다. 이 기미가 뭐냐면 아주 작은 안면에 있는 혈관들은 아주 미세한 혈관들이거든요. 이 모세혈관들에서 이 나쁜 혈액들이 중간에 껴서 혈관들을 지나가지를 못하니까 중간에 껴서 죽은 피들이 혈관 안에 껴서 이게 착색이 돼버리는 거예요. 기미가 생긴다는 것은
혈관 안에 나쁜 게 많고 혈관이 그걸 처리를 못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기미가 왜 혈관이나 이런 심장의 기능이 나빠졌을 때 발생하는지 제가 왜 아냐면, 제가 심장 기능들을 강화를 시키고 치료를 하잖아요. 기미가 싹 없어져요. 되게 신기해요. 환자들이 또 표현을 이렇게 해요. 자기가 그렇게 잠을 못 자고 심장 기능이 떨어졌다 느낀 그 시점부터 얼굴에 이 거무튀튀한 것들이 많이 생겼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또 뭐가 있겠어요? 근육으로 혈액이 잘 공급이 안 되니까 저림이 많이 발생해요. 저리고 냉감, 시림, 이런 것들이 발생하겠죠. 심장이 말초 끝까지 혈액을 못 밀어주니까 발끝, 손끝 뭐 이런데 근육들 저리고 시리고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또 안면에서 나타나는 어떤 징후 중에 한 가지가 이 상열, 위로 열이 뜬다. 상열과 세트로 나오는 게 밑에가 차가워지는 현상이 생겨요. 이 상열이 내가 열이 많고 열이 여유로워서 내 몸에 사용하고도 남는 열들이 많아서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고, 심장이 힘들어지니까 멀리까지 못 보내요. 못 보내니까 가까운 데로만 이렇게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열이 많은데 상열이 있는 사람들은 밑에는 다 차갑다고 그래요. 상열의 기준이 뭐냐면, 이렇게 횡격막, 갈비뼈, 횡격막이 이렇게 있으면 요 밑으로 장기는 다 소화기, 요 흉부 장기는 폐, 심장, 요런 데까지만 열이 있고, 요 기준으로 밑으로는 소화기부터 시작해서 대장, 소장, 방광, 비뇨기 이런 데는 다 차가워져요. 그래서 상열, 심장 근처는 열이 머물러 있고 혈액이 머물러 있고, 이 밑으로는 안 간다, 하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트입니다. 상열과 하한은 항상 세트로 옵니다. 내가 위로 열이 뜸과 동시에 밑에가 차가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열이 뜨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 부분은 항상 냉각이 잘 돼야 됩니다. 하부에 있는 차가운 기운이 올라와서 여기를 늘 식혀줘야지 여기가 깨끗하고 컨디션이 좋아요. 혈액이 돌면서 냉각을 해야 되는데, 상열이 되면 냉각이 안 됩니다. 냉각이 안 되면 뭐가 되겠어요? 눈에서 열이 나요. 눈에서 열이 나고, 코에서도 건조가 일어나. 입이 건조하고, 그 다음에 뭐 귀에서는 뭐 이명 같은 거, 귀 울림 같은 게 생기고, 온몸이 건조해지고, 안면 홍조 생기고, 두피 건조 생기고, 탈모 생기고, 두통 생기고, 이거 다 상열, 열에 의한 반응들입니다. 위에 머물지 말아야 될 너무 많은 열들이 머무니까 냉각이 안 되고 건조해지고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이게 심장이 약한 징후들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게 실제 심장이 약하다고 환자들은 인식을 해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심전도를 검사를 해보면 거의 90%는 멀쩡해요. 한 10%는 이제 심장이 비대해졌다, 부정맥이다, 심전도 상에서 문제가 발견이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아주 명확하고 심장에 분명히 문제가 생기고, 전에도 얘기했죠. 양 젖꼭지 사이 단중혈을 눌러보면 심장이 부어있는 사람들은 여기 통증이 극심해요. 누르면 손을 탁 쳐요. 손을 못 대게 해요. 왜? 심장이 부풀어 있기 때문에 여기 신경들이 엄청 날카로워져 있어요. 건강하고 운동선수들, 심장이 튼튼한 사람들 여기 만져보면 절대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징후가 있고, 이 단중에 통증이 있으면 심장이 약한 게 맞아요. 약하고 지쳐있고 심장이 허약하고 문제가 있는데, 사람들은 심전도 검사에서 정상으로 나오니까 저는 검사하니까 정상이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정상 아닙니다. 심전도는 일부 심장의 박동이라든지 심장의 정기적 신호를 측정하는 거지, 심장 자체가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거를 다 체크해내지 못합니다. 절대. 여기다가 위험 요소가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면 그분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뭐가 위험 요소냐? 가족력. 가족이 심장이 안 좋다. 50대 중반이 되면 심장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족 중에 어떤 질환이 있었을 때 뇌졸중, 그 다음에 심비대, 협심증, 심근경색, 당뇨도 포함이 돼요. 이게 또 당뇨도 일종의 혈관의 문제거든요. 가족 중에 어른들, 할아버지나 부모나 이런 분들 중에 친가 외가 거기서 심혈관, 뇌혈관 질환으로 어떤 문제가 생긴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이 있거나, 제가 이제 좀 심각하다 싶은 분들 딱 물어보면 어른들이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60 이전에 이런 질환으로. 그러면 본인도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관리 안 하면 본인도 거의 비슷한 형태로 흘러갑니다. 또 여기다가 본인이 고혈압, 고지혈, 당뇨 이걸 다 가지고 있으면 안 좋게 흘러가겠죠. 저는 이런 고혈압, 고지혈, 당뇨 전부 다 관리할 수 있다. 혈관이 건강하고 심장이 건강하면 모든 수치를 낮출 수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치료해보면 진짜 그래요. 당화혈색소, 당뇨의 징후잖아요. 혈액과 혈관의 건강도를 측정을 해요. 얼마나 많은 혈구세포가 죽어나갔냐를 측정하는 건데, 혈관이 건강하고 혈관의 탄력이 좋으면 혈구세포가 잘 안 죽어요. 그래서 당화혈색소 수치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치료하고 이런 증상들이 없어지고 요 단중혈을 눌렀을 때 문제가 없어졌을 때 당화혈색소 떨어져요, 혈압 떨어져요, 고지혈 떨어져요, 당뇨 수치 떨어져요. 수치가 다 조정이 돼요.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와서 약을 싹 끊는 사람도 많고 약을 낮추는 사람도 많고 본인 상태에 따라서 다르겠죠. 또 심장이 약하다 하는 사람들이 흔히 겪는 질환 중에 한 가지가 공황장애예요. 공황장애 제가 나중에 따로 빼서 한번 또 말씀드릴 건데, 공황장애가 심장병이에요. 심장이 약한 사람들이 과잉 반응하는 거예요. 심장이 튼튼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서도 강심장이기 때문에 상황 자체를 견뎌내요. 근데 심장이 허약해지거나 아니면 옛날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거나 엄청 놀랬거나 이런 사건들이 있었을 때 심장이 한번 주저앉고 약해졌을 때 이제는 웬만한 상황을 잘 못 견디는 그런 심장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불안정한 상황이 되면 얘가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심장이. 그래서 그런 상황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안 겪어본 사람은 이걸 거의 이해를 못해요. 어떤 상황이냐면 보세요. 우리가 이런 어떤 공간에 있어. 이 공간에서 뭐 불이 나거나 지붕이 무너졌어. 도망치면 되잖아요, 그죠? 내가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공황장애는 어떤 거냐면 내 안에서 그런 반응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도망칠 수 없는 반응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내가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계속 그 반응들이 따라와요. 어떡하지? 물론 좁은 공간보다 이제 좀 넓고 산소가 많고 좀 시원한 공간으로 가면 훨씬 산소들이 들어오면서 해결이 되긴 하지만 밖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서 발생한 게 아니고 내 안에서 반응들이 이유 없이 이렇게 불쑥 솟아 올라와요. 남들은 멀쩡하게 그 공간에서 버티고 있는데, 사람이 많은 공간들 잘 버티는데 이제 어느 순간 그걸 못 버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발생하는 것보다 안에서 발생하는 이 심장의 불편한 반응, 공황장애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반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 겪어본 사람들은 몰라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심장이 약한 반응들이 무지 많네요. 근데 제가 치료하는 환자들 중에 이런 현상을 가진 분들이 너무 많아. 왜? 제가 치료하는 환자들이 50대 중반부터 60대 이런 나이대가 많거든요. 혈관이 약해지면서 저한테 장상폐하생이나 위장병이나 진액 고갈이나 이런 거 때문에 치료하러 오시는데, 실제 이렇게 딱 파헤쳐 보면 이 심장이 약해져서 심장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심장을 도와서 심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결해 드리는데, 나이가 든다고 해서 꼭 이런 증상들이 생기냐? 그런 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족력이 있어서 원래 심장이 좀 약했거나 본인이 타고나기를 어릴 때부터 그런 부분이 허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잘 놀래고 좀 내성적이고 불안이 좀 강한 분들이 있어요. 어릴 때도 심장이 약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 패턴을 보이는 건데, 그런 분들이 좀 더 일찍 나타나고, 또 멀쩡했던 사람, 건강했고 강심장이었던 사람도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어요. 혈액을 잃어버리는 어떤 수술, 출혈, 바이러스의 감염, 병을 앓아서 오랫동안 고생하는 거, 그리고 스트레스 상황에 길게 노출돼서 몸이 쪼그라들었을 때, 그리고 불안한 사람이랑 장기간 같이 살 때. 이게 어떤 경우냐면, 요즘은 많이 줄고 있는데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 제가 진찰해 보면 병의 원인이 시집살이에요. 시집살이. 우리 어머니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시집을 왔는데 시어머니가 너무 무서운 분이더라, 이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이제 그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이 시집살이에 많이 긴 시간 고생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베이비 부머의 시어른들은 의료 환경이나 생활 환경 영향이 좋아지면서 그 전 세대들보다 상당히 고령으로 사셨단 말이에요. 어른 모시는 게 예전에는 아마 60이면 좀 돌아가시고 이러니까 그렇게 어른을 오래 모신다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딱 6.25 끝나고 나서 이제 어른들이 80, 90까지 막 사시잖아요. 근데 그 문화가 바뀌지 않아서 시어른을 모셔야 되는 그 개념은 제일 강할 때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제일 시집살이를 길게 했어요. 몇십 년 해버리니까 사람이 그냥 진이 다 빠져버린 거죠. 고갈이 돼가지고. 그래서 모든 질환들이 오고 고생 끝에 몸이 이렇게 힘들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시어머니는 괜찮았는데 이 남편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네. 처음에 결혼할 땐 몰랐는데 살다 보니까 이 너무 성향이 센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면서 불안정한 삶을 살다 보니까 심장이 약해져. 그런 분들 얘기들을 되게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요 심장이 약해졌을 때 문제들로 고생을 좀 한다. 그리고 또 어떤 원인이 있냐면, 이런 질환들을 불러오는 원인 중에 운동 부족. 요즘은 운동에 대한 개념들을 많이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길게 운동하는 그런 습관들이 좀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예전 어머니들은 1시간 걷는 걸 대단한 운동이라 생각하고 그 정도 활동량밖에 없어요. 물론 이 노동이나 이런 것들은 길게 했지만 그 노동이 몸을 고달프게 하지 실제 심장을 강화해주지는 못해요.
못해요. 이 일을 하고 운동하고 달라요. 일은 몸을 힘들게 하고 좀 고갈시키는 경향이 있고, 운동은 근육을 강화를 하고 올바른 자세로 심폐활량을 증가시키는 그런 게 운동이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운동은 숨차고 근육을 지속적으로 안전한 상태에서 자극하는 거고, 노동은 내가 불편한 자세에서 관절에 무리를 주면서 그렇게 좀 무리를 하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운동하고 일하고는 좀 달라요. 물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보다 뭐 좀 움직이는 사람이 심장을 그나마 좀 더 쓰긴 하겠죠. 운동을 하는 50대, 60대들은 훨씬 심장이 강화가 돼서 이런 증상이 덜 시달려요. 근데 운동을 안 한 사람들 혹은 관절이 안 좋아져서 갑자기 운동을 이렇게 중단한 분들, 활동량이 줄어든 분들, 심장 문제가 옵니다. 심장은 계속 사용하고 수축시키고 움직일 때 기능이 강하지, 적게 사용하면 적게 사용할수록 기능이 줄어들어 버리면서 자기가 해야 될 혈류순환을 감당을 못하게 됩니다. 또 뭐가 이런 문제를 일으키냐? 수면장애. 잠을 못 자면 모든 병이 오듯이 심장도 딱 문제가 생겨요. 교대 근무, 3교대 근무, 또 혹은 밤늦게 뭔가를 하는 습관, 이런 것 때문에 처음에는 젊을 때는 수면을 줄여서 뭔가를 했을 때도 다음날 말짱해 4시간 잤는데도 괜찮아. 그렇게 하다가 딱 50대에 들어와서 수면이 줄었을 때 급격히 피로감을 느끼고, 전에는 일부러 뭐 수면을 좀 줄여서 했다면 이제는 자고 싶어도 못 자는 상황에 이르면서 수면 부족으로 인한 급격한 이 심장 기능 저하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심장이 약해진 거 알겠어. 뭐 원인도 알겠고 이렇게 됐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안면 홍조도 생기고 입도 건조하고 코도 건조하고 이명도 있고 기미도 생기고 불안하고 몸 하체 쪽은 다 시리고 저리고 당화혈색소 수치는 올라가고 있지. 가족들은 이런 걸로 좀 아픈 사람도 있고 두통도 있고, 야, 이건 총체적 난국. 병원 가면 혈압약 주고 또 뭐 갱년기 약 주고, 그리고 쇼그렌 증후군이라 하면서 무슨 또 약 주고, 이명 때문에 약 받아 먹고, 공황장애로 신경안정제 먹고, 약을 이만큼 먹고 있어요. 근데 해결이 되냐고 물어보면 점점 심해져요 라고 얘기를 해요. 환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장님, 삶이 너무 피폐해졌어요.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고통스러워요. 예전에는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았는데 지금은 애들도 다 시집장가 보내고 걱정거리가 없는데도 내 몸이 이렇게 괴로우니까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살아서 뭐하나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몸이 개선되고 나면 그런 감정들은 다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 감정들, 내가 힘들다, 우울하다, 좌절된다, 이런 감정들은 몸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심장은 감정의 장기이기 때문에 이 심장이 약해졌을 때 굉장히 부정적 성향이 강해져요. 살아가고자 하는 의욕 자체가 굉장히 다운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다시 심장을 키우고 힘을 키우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가 80이든 90이든 사는 게 재밌다 소리가 나와요. 우리 환자들이 그래요. 우리 처음에 정말 오만상을 찌푸리고 진료실에 들어왔다가 우리가 치료도 하고 개선을 시키고 이렇게 나중에 표정을 보면 스스로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살만 난다고, 재밌다고, 음식도 맛있다고. 그런 게 어디서부터 비롯되냐? 다 몸에서부터 비롯돼요. 내가 즐거운 일이 있어서 즐거운 게 아니고, 돈이 많아서 즐거운 게 아니고, 내 몸이 좋게 잘 돌아가면 자동으로 기분이 좋아져요.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아침에 제가 소금물, 따뜻한 소금물을 먹을 때 쓰는 제품이 저희 서초보감에서 출시한 이 수분 톡톡, 다들 드셔보셨을 거예요. 아침에 쓰기에 아주 좋습니다. 아침에 요거를 3g을 딱 따서 따뜻한 물, 40도 정도 물에 요 3g 넣으면 500cc 만들어서 먹게 되면 샐러드나 닭가슴살 먹을 때 500cc 다 먹어져요. 요게 닭가슴살이 좀 퍽퍽하기 때문에. 근데 500cc를 다 못 먹었다 그러면 300cc 정도를 따뜻한 차를 만들어서 먹고, 나머지는 운동할 때 먹게 물병에 다시 조금 남은 걸 따라 넣어서 운동할 때 마시면 됩니다. 이걸 먹어본 사람들은 알아요. 운동할 때 좋은 소금이 어떻게 수분 대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스스로 테스트를 해보면 됩니다. 그냥 물을 먹어보고, 그 다음에 일반 소금을 넣어서 먹어보고, 그리고 이걸 넣어서 한번 먹어보세요. 내 몸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저는 위장이 되게 예민한 편이어서 수분이 많이 들어왔을 때 좀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운동을 하다가 그걸 발견을 해서 이 제품을 만들게 됐는데, 운동을 격하게 하고 땀이 많이 날 때 수분이 다 체표로 이동을 하고 이 위장관은 좀 냉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몸이 더우니까 이렇게 물을 한 잔 먹잖아요. 일단 처음에는 찬물을 먹어봤어요. 찬물을 먹으니까 바로 속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 온도가 맞지가 않는 거지. 열을 발산을 시켰기 때문에 속은 냉해져 있는 상태에서 나는 덥다고 찬물을 먹으면 속이 감당을 못해. 그래서 따뜻한 물 먹어보니까 좀 낫긴 나. 그래도 배에서 계속 물소리가 나는 거예요. 물이 여기서 빨리 땡겨가지를 못하는구나. 그 다음에 했던 게 천일염을 좀 타서 먹어보니까 훨씬 나은 거예요. 그래서 소금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거 제대로 된 소금이 있으면 사람의
체액 밸런스를 빠르게 맞춰줄 수 있겠다. 그래서 스터디를 하고 제품화를 해서 제가 애용을 하게 됐는데, 사실 제가 먹으려고 만들었어요. 제가 운동할 때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일반 소금에 비해서 많이 달라요. 배에서 물소리가 안 나고, 속이 쉽게 차가워지는 사람들은 특히 수분 대사가 빠르게 일어나고, 붓기도 잘 빠지고, 그리고 건조감도 어느 정도 낮춰줍니다. 혈관 안에 수분의 양을 잘 맞춘다고 보면 됩니다. 좋은 소금은.